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문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해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에서 이분의 지문이 나왔었죠. 네, 2022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인데 목요일에 있었죠. 윤리와 사상 이번에 등급 예상 등급을 보니까 이게 시험 다음 날에 집계된 거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42에서 43점이 1등급이래요. 표준 점수는 뭐 다른 때랑 비슷한데 점수대가 수능이나 이럴 때는 보통 한 문제 틀리면은 2등급 혹은 한 문제도 안 틀려야 2등급인 경우, 한 문제도 안 틀려야 1등급인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이번에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고3 첫 시험이고 재수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들어오지가 않았고 또 아직은 수능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탐구 쪽 학습은 아직 덜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감으로는 어렵지만은 이 문제 자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분이 한번 이후에 수능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나왔네요. 소와 포도나무, 돌에게는 각각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문인데, 선생님, 이런 것까지 이제 지문 누구 건지까지 외워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우렐리우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지문들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대충 누구 지문이겠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소에게는 소의 본성이 맞는 일이 일어나지, 소가 막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고, 포도나무에겐 포도나무에게 어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포도나무가 갑자기 막 걸어다니고 이런 거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도 뭐다? 인간의 본성이 맞지 않는 일, 즉,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 얘기 나오고 인간 얘기 나오고 이성 얘기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을 심란하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고 감정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이성에 따라 사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구나,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생각, 바로 스토아 학파가 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 지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1번 문제 치고는 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가 괜찮거든요. 1번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평온한 마음. 자, 스토아 학파의 평온한 마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파테이아가 되겠네요. 자, 아파테이아 얻기 위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자연적인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사는 거지, 괜히 막 저항하려고 억지 부리려서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라. 맞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자, 2번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과 결단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주체적인 선택, 결단. 내가 내 인생 바꾸고, 이런 것 주로 누가 얘기하는 거죠?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 3번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념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자, 이거는 누구 거라고 하기보다는 스토아파로 이제 반박을 해야겠네요. 그죠? 외부 상황, 정념이란 건 뭡니까? 외부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거네요. 즉 정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이에요. 자, 감정,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되지 않고 이성이라는 것에 따라서만 살아야지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토아파가 되겠네요. 이성에 따라 살아야 돼요. 정념이 아니라 이성. 이건 지문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3번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이것도 역시 지문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쾌락을 중시하는 학파, 쾌락주의자, 바로 고통의 원인을 없애자,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뭐 에피쿠로스 이후에도 쾌락주의를 이어받은 사상가들이 또 있었죠. 자, 5번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과의 실존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자, 영원한 행복, 지극한 행복, 지복이 되겠네요. 유일신과의 실존적인 만남.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자, 뭐 이게 그리스도교 관련된 사상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키르케고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 키르케고르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키르케고르가 영원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얘기까지는 어렵고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 이거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쵸? 자, 2번.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항상 아시다시피 고대 동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그럼 어떤 건가요? 고대 동양이라고 한다면은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고대 인도, 석가모니, 그리고 석가모니의 제자들 이런 데까지 고대 중국과 고대 인도로 확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간에서의 생겨남이 바르게 알고 본다면 생겨남을 세간에 있음은 없음은 있을 수 없고 세간에서의 사라짐을 바르게 본다면 세간에 있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양극단을 떠난 중도이며 연기의 진리이다. 연기라는 글자만 딱 봐도 이것은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고대 동양인데 불교다. 석가모니 사상이겠구나. 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아시면은 이 한자가 석가모니의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인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집자와 바로 멸자가 되겠습니다. 자, 있음은 또 없고 없음은 또 없다라고 하는 중도의 사상.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제법무아인 거죠. 제법무아인데 나라는 존재 자체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서 연기에 의해서 단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번. 니은번.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그죠? 만물에 대해서 어리석게 알고 있으면은 내가 무명한 상태면요. 밟지 못하면은 내가 제대로 해탈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해탈하기 위해서는 세상은 연기에 의해서 제법무아, 재행무상, 일체계고인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디귿.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연 없이 그냥 단독으로 그냥 막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들, 영원 불변한 그런 것들, 이런 거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기억니은 디귿. 벌써 나왔네요. 자, 리을.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요. 없다는 것에도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다만 그 종착지는 해탈, 열반인 것이지 무명이 아닙니다. 무명은 뭔가 불교 문제만 나오면요. 이 무명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무명,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 밟지 못하다. 뭐에 밟지 못하다? 진리에 밟지 못하다. 이 세상의 진리가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불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3번 고대 동양. 자, 또 고대 동양 나왔습니다. 자, 근데 고대 동양이면 춘추전국 시대 아니면은 말했잖아요. 고대 인도라고 했는데 방금 고대 인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춘추전국 시대 문제가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갑을 비교하는 문제가 춘추전국 시대 문제로 아주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춘추전국 시대 문제야라고 짐작을 한번 이것만 가지고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갑 가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맹자가 되겠네요. 맹자. 자, 자신의 부모를 사랑 못하는 이는 없다. 모르는 거.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런 거 뭡니까? 불인인지심으로써 선한 마음을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하늘이 준 그런 마음. 이거 뭔가요? 성선설 되겠네요. 맹자의 성선설. 성선설.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을 가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악한 본성. 이거 뭐 바로 그냥 순자의 성악설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식이 부모에게 음식을 양보하고 아우가 형 대신 일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거 순자 지문 맞는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귀찮은 거 하기 싫고 힘든 거 네가 해라. 이게 바로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건데, 자연스럽다 이거, 이게 그냥 인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데도 부모님 먼저 드세요. 귀찮고 힘든데도 내가 할게. 이런 식의 일들이 왜 일어났냐? 본성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죠. 바로 후천적인 선이다. 바로 화성기를 얘기하는 거죠. 성악설과. 봅시다.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네요. 갑. 대인과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맞습니다. 대인이든 소인이든 호연지기를 갖추고 있든 아니든 처음엔 똑같아요. 성선설. 자, 이거는 이제 순자로 가서도 큰 틀에서 맞는 표현이죠. 왜냐? 공자든 맹자든 순자든 인간의 본성은 출발, 스타트는 이제 같은데, 물론 그 스타트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은 결국에 본인이 노력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성인 군자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번.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자, 평등한 사랑, 겸애를 말하는 것은 뭐다? 묵자다. 자, 육아 사상가들은요, 공자, 맹자, 순자는 기본적으로 완전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사랑을 얘기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순자 같은 경우에는 묵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판하죠. 맹자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자, 3번.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자, 위자죠? 사람 인자와 그 위할 때, 인위적이라고 할 때 그 위자가 합쳐져가지고 또 인위를 이제 뜻하는 말이 되겠네요. 자, 배려하는 것은 원래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이다. 후천적이다. 자, 4번.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화성 기위를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예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 맞죠?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 선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 맹자, 순자가 다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강조점이 있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요한데 의라는 부분에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진다는 점이고, 순자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자, 성인이 제정한 후천적인 인위로서의 예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는 다 같이 중요시해요. 자, 4번. 갑을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자, 이상사회 특징이 뭡니까? 이상사회 얘기하니까 아, 이거 대단한 사회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섬의 사람들은 이상사회론 할 때 섬 얘기 나온다. 이거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아닐까? 라고 우리가 벌써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을 창고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므로 결핍의 두려움이 없다. 당연히 이상사회니까 뭐 배고파 죽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집은 10년마다 제비를 뽑고, 이거 아주 그 전형적인 토마스 모어 지문. 집을 10년마다 제비 뽑으니까 특별히 너무 안 좋은 집을 막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10년마다 이제 돌아가니까 내 집 마련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집주인에 의해서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식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동 외에 여가 시간을 이제 또 강조하는 부분. 여가 시간에 뭐 한다? 자기 개발하는 거죠. 더 훌륭한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문화생활도 좀 하고 이런 겁니다.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자,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끝났습니다. 바로 우리 교과서 단계에서는 이제 마르크스가 되겠네요. 카를 마르크스 뭐 상관없습니다.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계급도 없고, 즉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계급, 유산자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노동자 계급, 무산자 계급, 이 두 계급의 구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평등해지는 거죠. 노동자는 분업화된 노동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특정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생산물의 분배는 공동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 능력에 따라 일하고 거기에 이제 내가 먹고자 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이제 분배받는다는 것이죠. 자, 선택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기에 사회 규범이 없습니다. 자, 구성원, 당연히 이상사회니까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될 규칙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맞는 거 고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물질적 재화가 풍족하지만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맞네요. 자, 이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제 이상적인 사회도 그렇고,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도 그렇고, 사유재산을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사유재산이 바로 인간 사회에 악을 초래하는
근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니 거 내 거를 나누니까 막 뺏고 뺏기고 막 훔치고 싶고 막 이런 식의 생각도 들고 한다는 거죠. 사유재산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그래도 될 만큼 사회가 풍족해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왔고 3번 을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안 돼요. 사유재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니 거 내 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단 공동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대하여 노동소외가 사라집니다. 야, 이거 아주 매력적이고 괜찮은 그런 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말을 보면 되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연대를 한답니다. 호호, 자본가 노동자 이 두 계급의 구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본가도 없고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도 없는 모두가 동질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계급이 연대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5번 갑을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한 일한 만큼만 분배받습니다. 아니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것이 마르크스가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5번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자, 벤 다이어그램 봅시다. 이성은 의지를 지도할 때 감정에 맞설 수 없고, 그러니까 이성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더 높은 그 지위에 있다는 거죠. 감정을 중시하네요. 이성만으로는 의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없다. 동기부여하는 건 동기가 되는 건 뭐다? 나를 직접 움직이는 건 뭐다? 마음이 시키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머리로 이제 굴려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일인 겁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아주 전형적인 표현 바로 데이비드 휴미 되겠습니다. 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뭐 칸트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응용을 한다면은 이제 벤담이나 밀 아니면은 뭐 에피쿠로스까지도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는 아니면 또 반대로 스토아 학파라든지 스피노자랑 비교해 볼 수도 있겠네요. 데카르트 아니면 베이컨하고도 엮을 수 있겠고 봅시다. 이성은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 그러면 당연히 을은 칸트가 되겠네요. 윤리와 사상에 배운 학자들 중에서는 그럼 갑이 흉이고 을이 칸트다. A는 뭐다? 흉만. C는 뭐다? 칸트만. B는 뭐다? 둘 다. 기억부터 봅시다. A네요. 흉만 해당되는가? 선악의 구별은 공감에 의해 보편성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근데 반대로 흉 같은 경우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뭐다? 감정이에요. 감정인데 아니 사람마다 나는 이게 맞는데 내 감정은 이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르게 판단하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공동의 그러한 선악 누가 봐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사람들 사이에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공감이 마치 그 현악기에 비유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막 이제 기타라든지 뭐 가야금이라든지 그런 현악기가 있죠. 현악기에 현 하나를 띠용하면은 주변의 다른 현들도 공기의 그 파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울림이 있죠. 나의 감정의 이 울림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에 의해서 보편성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 맞고. 그럼 3번, 5번은 아니네요. 자, 니은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둘 다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자, 휴맥에 있어서 이성은 어디까지나 정념의 노예거든요. 감정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야 이게 도덕적이야. 저 사람 도와주자. 이거 도덕적이지 않아. 이거 하지 말자. 감정이 딱 정하면은 이성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뭡니까? 주인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효과적으로 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성이 하는 일이다. 감정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해요. 주인이 감정이라 할지라도 칸트도 마찬가지죠. 칸트는 좀 더 이제 이성의 역할이 도덕에 있어서 좀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죠.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는지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 B. 행위의 도덕성은 의지와 결과 모두에 근거한다. 자, 일단 흉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도덕성을 정하는 것은 감정인데 그 감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살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감정이 말이죠. 근데 감정이 그걸 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냐면 그런 살인 행위 아니면 뭐 절도 행위, 강도 행위, 방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 것이죠.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맞네요. 그러나 의지? 자, 이 부분은 불분명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흉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결과론자들인 공리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라고도 평가를 하죠. 반면에 칸트는 결과는 고려 안 돼요. 이거 고려하시면 안 돼요.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결과랑 무관합니다. 내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의지, 내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가지고 내 도덕성이 바뀌는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칸트를 얘기하는 거죠. 칸트는 자 디귿 안 돼요. 디귿은 날아가고 자 리을 의지의 자율성과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자, 이건 칸트만 해당되냐 이건데 의지의 자율, 내 자율적인 의지, 도덕적인 행동을 할지 말지를 정하고 이제 그걸 실천하는 나의 의지 이거는 남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이란 건데 도덕적 의무 수행, 도덕적인 의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양립이 당연히 가능하죠.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인데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도덕적 의무 할 수 있는 거죠. 반대 말해봅시다. 반대로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이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의지의 자율은 내 마음 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속에서. 도덕적 의무 수행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바로 도덕적 의무 수행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어떠한 거대한 운명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이 일치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그 답을 고르는 것 자체는 그 기역 니은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리을이 관건이 될 텐데 아마 리을 고르는 과정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리을 같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서는 이게 참 쉽지 않게 힘들게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그래도 한 6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정확하게 잘 풀어주는 편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고대 서양 사상가 고대 서양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아테네죠. 여기다 더해가지고 또 고대 그리스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까지 이제 고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 기독교 사상의 아우구스티누스도 시대상으로는 고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뭐 그렇게 안 보셔도 되고 일단은 보통은 중세로 많이 엮어서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일단 지문을 봅시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돌보며 자 무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식 안 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다 아는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건 착각이었단 말이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몰랐다. 그리고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진리를 찾자. 이것만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소크라테스. 진리를 탐구할 때는 이성을 사용하고 보편적으로 정의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보편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데 어느 사상가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다. 누구? 프로타고라스. 즉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언급하고 있네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가 곧 그 사람에게 진리라고 보았다. 내가 보기에 이 사상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실제로 여기 선택지 보시면 뭐뭐를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너는 그걸 모르고 있지? 라고 비판한 내용이네요. 이성주의자이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소크라테스가 상대주의적인 도덕관을 주장하는 또 경험과 이제 실질적인 그 출세, 뭐 이제 그 변론술, 수사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소피스트 중 대표 주자인 프로타고라스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데 소피스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 라고 비판하는 거네요. 맞네요. 자, 2번.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은 존중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이건 오히려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에게 할 만한 비판이네요. 상대주의자 입장이네요. 개개인의 가치관이 정말 다양한데 너는 왜 그걸 모르고 보편적인 모두에게 통하는 그런 일괄적인 걸 강조하려고 하냐? 너 전체주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반대 방향. 자, 3번. 덕은 지식이 아니며. 자, 소크라테스는 덕은 지식이라고 했죠? 이건 이룰 수가 없네요. 그죠? 동시에 가르쳐질 수 있는 거라고 봤고요. 반대로 덕이란 것은 가르쳐질 수가 없다라고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역시 상대주의자인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한 상대주의자인 소피스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르기아스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몰라요. 진리는 없다. 있다 쳐도 알 수가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4번. 이성적 탐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임을 모르고 있다. 자, 고대 그리스에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신화의 시대. 옛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할 때 신화적인 방법으로 이해했어요. 아, 제우스 신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벼락을 떨어뜨리셔가지고 저기에 번쩍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연 철학의 시대가 오는 거죠. 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아낙시만드로스, 뭐 아니다 원자다. 데모크리토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인간의 이성인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본격적인 철학자들 되겠네요. 자, 이 자연 철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가죠. 이제 철학의 관심이 인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소피스트, 뭐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자, 5번.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것을 진리로 보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자, 사회적인 성공, 출세 이런 거 강조한 거 누구냐면은 바로 자, 소피스트가 되겠네요. 소피스트는 사회적인 성공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했기 때문에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수사학이죠, 수사학. 민회나 법정에서 자기 주장을 잘 이제 펼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법정에서도 이기고 정치적인 권력도 획득하고 명성도 얻고 그런 거죠. 부자가 되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되고 이제 명성 얻고 그러려고 이제 소피스트들에게 저 말 좀 잘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수강료 내고서 가는 거죠. 자, 7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며. 자, 이거는 자, 봐봐요. 이거 재밌는 게 7번 같은 경우에는 발문부터가 고대 동양인지 서양인지 뭐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네요. 그죠? 이제 힌트를 좀 숨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까? 그건 또 아니에요. 자,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해치는 것은 세상에 해로웁니다. 이건 해롭다. 전쟁이 해롭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아끼고 남의 영토를 자기 영토처럼 아끼는 것은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것 교상리다. 자, 전쟁은 뭔가요? 전쟁은 해로워요. 손해란 말입니다. 평화는 뭐예요? 이득이네요. 이익을 중시한, 그런데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자. 겸상의 교상리를 중시하는 묵자 사상이 되겠습니다. 묵자가 나왔네요. 자, 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제적 삶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축소시키는 외적 영향력이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에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아가는 인과적 흐름을 갖는다. 자, 문화적 폭력, 자, 폭력은 단지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것만,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것도 있다. 요한 갈퉁. 자, 갈퉁. 자, 묵자는 기본적으로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로 우리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마지막 단원, 평화단원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봅시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1번 갑. 어떠한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건 묵자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서로가 다 사랑을 겸상히 하면은 교상리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과 이익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려면 이제 사랑해라 이런 거죠. 자, 2번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도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어쨌든 전쟁은 무조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묵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건 맞는데 어떤 전쟁을 반대했다? 공격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의 용어를 보시면 뭐다? 비공이 됩니다. 비공. 그럼 반대로 말하면 방어 전쟁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쳐들어갈 때 힘센 나라의 목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약한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겸해의 마음으로 방어 전쟁에 직접 내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하죠. 방어 전쟁은 가능. 자, 3번. 자, 갈퉁. 사회복지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그죠? 이제 그 폭력이란 게 단지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심각한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분배 구조의 일그러짐으로 인해서 초래된 거다? 이건 사회가 이제 폭력을 조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라는 거죠. 넓게 보면은 그런 것도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적인 부분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3번. 자, 이 선택지 자체는 1, 2번은 굉장히 좀 묵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그렇지만 묵자를 공부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선택지 되겠네요. 자, 4번 가봅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는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라고 할지라도 폭력이 될 수는 있죠. 뭐 종교적 신념으로 이제 뭐 테러리즘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갑을. 폭력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일단은 그 갑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묵자 같은 경우에는 방어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방어 전쟁에 참여하면 저 힘센 나라의 공격자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오려고 할 때 불가피하게 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폭력적인 수단을 쓰긴 써요. 그런데 요한 갈퉁에게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본격적인 평화주의자. 자, 사용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 8번. 중국 사상가 입장. 자, 사상가는 사상가인데 중국 사상가래요. 고대인지 뭐 언제 중국인지 몰라요. 하여간 중국 사상가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며 모든 사물에 두루 작용한다. 이치가 마음속에 깃들어 있으므로 마음과 이치는 하나라고 한다. 만물이 생성될 때 이치를 풍부받은 후에야 성이 생긴다. 개개의 사물은 비록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치는 모두 천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자, 이치,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싼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뭐다? 리가 들어있는 것인데 천지 만물의 근원, 천지 만물의 원리,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리가 있는데 그 리라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이치는 하나다. 이거 보고서 이제 바로 그냥 심증리인가?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시면 안 되고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만물이 생성될 때 이치를 풍부받은 후에야 성이 생긴다. 자, 이 이치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 만물에 있는 것이에요. 자, 도덕이 있어서의 그 이치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만 있다라고 본 것이 양명학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도덕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도덕이라 할 수 있는 그 리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다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성리학의 주의가 되겠네요. 그 후에야 성이 생긴다. 개개의 사물은 비록 각각의 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치는 모두 천리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모든 이치는 다 뭐다? 하나다. 바로 주희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자, 기억. 인욕을 제거하고 본연의 성을 보존해야 한다. 존천리 거인욕이죠. 자, 본연지성. 자, 니은. 경으로 마음을 주재하는 도덕 수양에 힘써야 된다. 자, 경이라고 하는 경건한 마음. 이제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진중하면서도 침착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언제나 삼가 조심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경은 참고로 그 주희도 강조하고 이후에 이황이도 인정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냐 기역 니은 리을이냐 둘이 남죠. 재밌는 거는 이 둘 사이에서 정답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상당히 그 난이도 있는 문제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주희 양명까지는 좀 괜찮은데 주희랑 엮이면 또 어렵죠. 주희 양명 이황 이가 애초에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난이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난이도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봅시다. 디귿. 극진한 알물 위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분구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바로 주의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는 뭐라 했습니까? 이일분수다. 이일분수. 자, 이일분수. 즉 리치. 리라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 1. 분수. 모든 만물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달은 떠 있는데 그 달빛이 이제 강에도 비쳐 보이고 호수에도 비쳐 보이고 내가 떠다 놓은 물에도 비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리가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는데 다만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만물에게 이제 구현되는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일 분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 인간의 도덕적인 이치의 그 리가 인간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한 알물 위해서는 사물을 탐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이치 또한 알 수가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죠. 경물치지. 경물치지 하다 보면은 즉 내가 사물을 탐구하다 보면은 그 사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바로 이제 그 활련 관통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고 그럼 답은 이제 곤란한데 리을이 왜 아닌지도 아셔야지 이제 그런 학습이 되겠네요. 자, 이치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본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양명 내용이죠. 이 내용은 바로 지행 합일이 됩니다. 합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애초에 하나고 도덕적 행동을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저 실천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양명학인데 자, 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와 행을 둘 다 강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행 합일 둘은 그냥 애초에 하나다가 아니라 지행 병진 둘을 같이 하자. 하나는 아닌데 마치 왼발 오른발이 있는 것처럼 왼발 오른발이 왼발 가면 그 다음 오른발 가야 되죠. 오른발 가면 그 다음 왼발 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제 서로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 바로 지행 병진 되겠습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주의한테는 다른데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리를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5번 고르신 분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상가 가불병. 자, 고대 서양도 아니고 중세 서양도 아니고 근대 서양도 아니다. 어느 시대 서양인지는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진리의 빛에 의해 인간은 조명받고 그 빛을 향유한다. 자, 조명, 향유 얘기 나오고 있네요. 왠지 아우구스티누스일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걸. 신은 진리다. 아, 아우구스티누스가 맞는 거네요. 더 강력한 힌트. 신국의 시민들.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죠. 신의 나라, 자, 천상의 나라,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있다. 당신은 어느 나라의 주민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책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랑을 법도로, 영혼을 척도로 또 그 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자, 을. 진리 탐구를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동안. 야, 의심을 되게 좋아하네요. 일부러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정말 확고부동의 완전 완벽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의심해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이게 맞나?
내가 느끼는 게 이게 맞나? 내가 맛보는 게 이게 맞나? 다 의심하는 거죠.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가 되겠습니다. 나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큼은 철학의 제1원리다.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되겠네요. 자, 병. 진리는 유용하기에 진리는 뭐다? 유용한 거다. 진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다.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관념은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실현되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이 정말 그 진리가 맞냐?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자, 퍼스 제임스 이제 그 듀이를 비롯한 실용주의자 프래그머티즘이 되겠네요. 실용주의 이건 아마 제임스인 것 같은데 뭐 실용주의라고만 하고 풀어봅시다. 자, 갑을병의 입장. 갑은 지혜라는 덕은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다. 그쵸?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는 뭐 지혜, 용기, 절제 뭐 이런 것들 이제 플라톤의 그런 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덕은 그냥 전부 다 신에 대한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 걸 뿐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덕은. 자, 2번 을은 자 데카르트는 연역적 방법을 학문의 주된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고 본다. 그쵸? 확고부동한 제1의 원리, 제1의 지식을 도출했으면은 거기서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연역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모아가지고 결론을 낸 귀납적인 방법은 데카르트가 아니라 프랜시스 베이컨이고요. 자, 병은 지식과 도덕을 실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본다. 도구주의죠.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지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4번 을은 병과 달리 자, 데카르트는 실용주의와 달리 감각적 경험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다. 진리의 근원은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순수하게 나의 이성적인 활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실험하고 관찰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다른 그 학문의 방법이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오로지 지성의 그 순수함으로 하는 겁니다. 맞네요. 자, 5번 병은 갑과 달리 실용주의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형이상학적인 관념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본다는 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관념들, 뭐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쓸모가 있다. 뭐 정의, 뭐 절제 이런 것들 쓸모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5번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문제로 나왔는데 이게 3점짜리 문제로 나온 이유는 일단은 사상가가 셋이나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이 세 사상가가 공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상가들이거든요. 보통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뭐 공리주의 이런 거 많이 하지. 이제 실용주의나 뭐 데카르트 쪽은 공부를 깊게 안 하는 경우들이 물론 깊게 소개가 되고 있지도 않지만은 깊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서 틀렸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네요. 그래가지고 9번이 이제 은근 정답률이 41% 정도로 낮게 나왔었고 그 정답은 이제 5번인데 그죠? 4번을 고르신 분들도 많네요. 이 부분 역시 비교하는 부분을 어려워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길이가 기네요. 자, 가의 사상가 갑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 자, 갑을을 판단한 다음에 을을 이제 알고리즘 해결하면 되겠네요. 갑, 자연 상태에서 내추럴 스테이트다. 만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권. 자연 상태는 자연 상태 얘기 나왔다는 것부터 일단 사회계약론일 거라는 생각이 벌써 들기 시작하는데 만인의 자연권이 존재하는 한 안전 보장이 안 되는 안전을 중요시하죠. 전쟁 상태다. 자연 상태는 뭐다? 전쟁 상태다. 바로 토마스 홉스가 되겠습니다. 홉스. 이건 자연권이고 자, 자연 상태에서 역시 사회계약론일 것 같네요. 만인은 자연법 안에서 자연법이 이미 그 작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자, 소유권을 강조하죠. 존 로크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롭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그냥 무조건 그냥 그대로 전쟁이란 건 아닌데 냅두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긴 해요. 자, 존 로크. 그러면은 갑은 뭐다? 홉스. 을은 뭐다? 로크. 알고리즘. A는 뭔가요? 홉스는 yes, 로크는 no. 봅시다. 기억. A.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인가? 자, 인간의 본성, 인간에겐 사회적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이거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국가는 자연적 본성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계약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일단 기억은 아니게 되겠네요. 둘 다 아니니까. 기억을 다 X. 그럼 남는 게 뭐죠? 디귿 리을은 무조건 맞다는 건가? 그럼 디귿 리을부터 봅시다. 뭐 A 기억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은 그냥 바로 니은만 봐도 되는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자, C. 로크에게 맞냐? 사회계약 이전에도 개인은 소유권을 지니고 있는가? 맞죠? 자, 저 물건이 내 거예요. 이거는 사회계약을 해서 어떤 애는 소유권이 아니라 내 거라는 것은 내가 그걸 갖기에 합당한 그러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죠. 이거 뭐라 그런다? 자연물, 누구의 것도 아닌 자연물인 공유물, 그것에 나의 노동을 가해서 변형을 했으면 위치를 변화시키든 아니면 뭐 성질을 변화시키든 하여간 뭘 변화시키면은 내 노동을 가하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강에 있는 물을 내 주전자로 내가 떠와요.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사회계약 아니어도 가지고 있다.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회계약을 한다 이겁니다. 자, 맞고. 자, 리을.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를 갖는가? 맞습니다. 자, 사회계약을 통해서 신탁, 트러스트, 믿고 맡긴 거거든요. 자, 우리 국가 일을 너가 해주십시오 라고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믿고 맡겼는데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서 오히려 침해하려고 해. 믿고 맡겼는데 그대로 제대로 안 하네? 그러면은 당신 그만하십시오. 권력을 이제 다시 회수하는 거죠.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던지 아니면 정치 체제를 바꾸던지 아니면 이제 뭐 정부 형태를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시민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국가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사회 계약을 한 이상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국가 자체는 정치 체제 자체는 있는데 그 내용물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풀어봅시다. 니은은 뭔가요? 홉스 예스라는 뜻이네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므로 여긴 맞아요.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한가? 아니요. 가능해요. 이기적인데 합리적 행위도 불가능하다? 그냥 싸우다 그냥 죽는 겁니다. 합리적인 그 행위와 생각이 가능하니까 이대로 그냥 우리가 싸우면 다 같이 죽는 거구나. 싸우지 말고 계약을 해서 평화롭게 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니은도 아니고 디귿 리을이니까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리즘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그냥 yes, no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막 힘들어할 건 아닌데 보통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들이 보기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시 예상대로 3번과 5번 사이에서 많이 갈등을 했고 이제 정답률은 생각보다 낮은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고대 서양인데 앞에서 스토아 학파 나왔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나왔죠. 자, 이 둘 이제 빼고서 보는 겁니다. 자, 영혼은 이성적 부분, 기계적 부분, 욕구적 부분으로 나뉜다. 자, 플라톤 되겠네요. 플라톤. 자, 지혜는 이성적 부분의 덕이고 용기는 기계적 부분의 덕이고 절제는 세 부분이 모두 갖춰야 할 덕이다. 역시 플라톤. 자, 영혼은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뉜다. 자, 인간에게는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등등은 이성적인 그런 부분이고 용기, 절제 등은 비이성적인 부분의 덕이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정확히 말하면은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성적이기만 한 부분은 바로 뭐다? 이제 실천적 지혜, 철학적 지혜. 그리고 또 이제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건 그냥 식물적인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성격적 탁월성을 구성하는 그런 도덕적 덕이 되겠습니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성격적 탁월성, 다른 말로 도덕적 덕인 거예요. 자,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갑, 플라톤,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틀렸죠? 애초에 절제 자체, 자, 애초에 플라톤은 이성의 지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 자체가 이성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 유혹이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이 명령한 대로 하는 걸 절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그럼 기억은 다 없애. 기억을 다 없애버리면은 남는 게 이거밖에 없네. 디귿은 무조건 맞다는 거네요. 볼까요? 갑을.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애초에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덕이라는 것을 적절한 어떤 그 상태, 관역의 중간을 딱 맞추는 그런 상태로 봤었거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좀 더 중용이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용기는 특히 보다 보전이다라는 거. 이성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니은. 자,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적 지혜는 교육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길러진다. 자, 이성적인 덕들 있잖아요. 이성적인 덕들.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이런 쪽은 얘네들은 교육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과 나의 배움에 의해서 그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만나는 성격적인 덕, 도덕적인 덕, 예를 들어 용기, 절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습관으로 기르는 거예요. 이성이 주도하는데 이성이 방향을 알려주는데 본질적으로는 습관이 기르는 것입니다. 자, 실천적 지혜는 교육이 기르는 거예요. 이거 틀렸네요. 남는 건 뭐죠? 리을. 자, 그 다음 리을, 갑을. 반드시 덕을 갖추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우리 그리스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해당돼요. 덕이 있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덕이라는 거 아예 없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번. 사회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사상가네요. 자,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자, 실업 문제가 심하네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 이자율 조정과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자, 일단 실업 문제. 유효수요 나왔으면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 자, 이자율 조정 누가 하죠? 정부가 하네요. 조세제도 개편, 세금 제도를 바꾼데 누가 하죠?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유효수요, 수요를 일부러 창출해요. 그래서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물건이 팔리겠죠. 물건이 팔리니까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니까 실업이 좀 더 일자리 더 많이 뽑아야 되고 이제 실업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지니까 더 소비하고 더 소비하니까 이런 식의 선순환을 정부가 일부러라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경제학이 되겠네요. 수정 자본주의. 투자의 사회화다. 사회가 투자하자. 자, 일단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경제를 도입하면, 즉 국가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이건 노예의 길이다. 자, 책 제목부터가 노예의 길이거든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되겠습니다.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잘하는데 이거를 막 억지로 막 개입해가지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마라. 시장의 자생적 질서. 자, 비교해 봅시다. 자, 수정자본주의랑 신자유주의. 1번. 국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 개입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2번. 국가는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죠? 100% 고용에 가까워지도록 국가가 공공사업, 예를 들어 댐을 만든다든지, 후버댐, 아니면 이제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철도를 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자, 3번. 자, 하이에크. 국가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안 되고 줄여야 돼요. 복지 정책 해가지고 막 소득 재분배한다? 이거 뭡니까? 결국에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노예의 길로 빠뜨릴 수가 있겠네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국가는 재정 지출을 증대하면 안 되고 재정 지출을 감축을 해야 돼요.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가 자꾸 이제 뭐 공공사업이니 뭐니 자꾸 돈 쓰려고 하니까 돈을 펑펑 쓰니까 국가에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만회하려고 또 세금 엄청 거두고 세금 거두니까 국민들 주머니가 이제 얇아지고 국민들 주머니가 얇아지니까 소비를 조금밖에 못하고 소비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물건이 덜 팔리고 물건이 덜 팔리니까 매출이 줄어들어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주머니가 줄어들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재정 지출을 줄이고 이제 경제 웬만하면 이제 긴축 재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물론 현대 지금 국가들은 경제적인 큰 공황이나 그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재정 확대를 좀 많이 하긴 해요. 저번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그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그 경제 사태 때도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두 사상이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5번 갑을 둘 다네요. 국가는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둘 다 자본주의자이기 때문에 평등보다는 물론 평등을 뭐 아예 하지 말자 뭐 평등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자유다라고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등을 더 중시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마르크스 경제학이 되겠죠? 자, 13번 현대 서양 사상가. 현대 서양 하면은 뭡니까? 실존주의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봅시다. 자, 뭐 실존주의나 실용주의 둘 중에 나오겠죠.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뭐 좀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보통 실존주의, 실용주의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불안은 불안이라는 이 불안이라는 주제 자체가 실존주의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가 맞거든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불안은 현존재 자 현존재 딱 나왔어요. 실존주의자들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 그리고 키르케고르까지 4명 정도 배우는데 이 4명이 근본적으로 다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용어의 디테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존주의자 중에 현존재란 말로 이제 대표적으로 배우는 사람 누구? 우리 하이데거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자,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을 그냥 무조건 겁내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한번 내가 직면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어보는 이 뜻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고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담하게 대처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사상.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본래적 존재 가능성을 획득하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 되겠습니다. 자, 불안은 무 앞에서의 불안이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자유로운데요. 내가 자유로우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뭐다? 내 던져진 돌이에요. 내 던져진 돌로서 자유롭지만 던진 건 내가 아닙니다. 일단 나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누구? 장 폴 사르트르. 인간의 자유는 인간의 본질에 앞서며 본질보다 앞서는 것보다 인간의 자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1번 하이데거. 죽음을 직시하면 죽음을 직접 내가 보면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내가 직접 보면은 현존재에서 비본래적 자기로 도약한다. 자, 비본래적 자기가 아니라 본래적인 자기가 되겠네요. 자, 비본래적 자기에서 이제 본래적인 그 나로 이제 도약을 하는 것이죠. 진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자 2번. 자, 다수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불안은 극복된다. 실존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남들 사는 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살자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주체적인 결단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아니죠.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 나의 인생, 나의 현실 이런 거를 직접 따져보고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기본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사르트르. 모든 인간은 실현해야 할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죠. 자,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했습니까? 인간에게는 인간 고유의 목적이 있다. 그 고유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인간은 신이 부여한 목적에 따라 사는 거죠. 자, 근데 사르트르는 뭡니까?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인간에게 고유의 목적을 부여한 그러한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목적이 없어. 그냥 일단 돌 던지듯이 던져진 돌이에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일단 날아가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날아갈지,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내가 정해야 된다. 내가 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그런 실존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자, 인간에게 유한성 있는 거 맞습니다. 결국엔 뭐 죽을 수밖에 없고 물리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유한성이 있거든요. 또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이제 저항하기 어려운 막 전쟁이 났다? 뭐 이거 어떡합니까? 내가 이 개인이 어떻게 이걸 다 막거나 없앨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유한성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해결책이보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연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주체적인 결단해가지고 사회 참여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인간은 불안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불안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이 불안을 내가 직접 대면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결단할 때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14, 15번. 자, 두 개의 문제가 하나의 지문 안에 엮여 있네요. 이것만 봐도 벌써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역시 중국 유교 사상과 한국 유교 사상과 둘. 여러분, 딱 봐도 구도가 나오지 않나요? 한국 유교 사상가가 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황, 이이, 정약용 중에 두 명일 것 같고, 중국 유교 사상가다? 이들하고 엮이는 사람들은요, 물론 맹자를 엮을 수도 있고, 뭐 순자를 엮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엮을 수 있는 거 맞지만 보통은 주희, 양명이 나옵니다. 성리학, 양명학이 주로 나와요. 웬만하면은. 자, 봅시다. 갑부터 볼게요.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천리이며 양지이다. 인의 예지는 성이 이미 발한 것이며 측은 수호 사양 시위 또한 마찬가지다. 양지 외에 따로 지가 없으니, 자, 인간에게는요 타고난 그 좋은 알미 있어요. 도덕적인 알미 있거든요. 부모님 추워하시는 걸 보면은 딱 봐도 내가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방 안의 온도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런 게 당연히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이 양지. 그 양지를 지극하게 실천하면 되는 거다. 치양지. 바로 양명학 되겠습니다. 왕수인의 양명학. 자, 읽어봅시다. 성은 곧 리이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각각 인의 예지라는 성에서 발한 것이니 주리이며 희로애락 애오욕은 외몰이 형기에 다 겉으로 나온 것이니 주기이다. 자, 측은 수호 사양 시비 4단이죠. 4단은 리가 근본된대요. 그러니까 리로부터 나온 거래요. 7정 희노애구 애오욕은 7정은 주기 기에서 출발했대요. 기가 움직인 거래요. 리도 움직이고 기도 움직인다? 리와 기가 둘 다 움직임이 있다? 이건 바로 이황 되겠습니다. 자, 병. 성에는 인의 예지신 5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것 외에는 성이 없다. 정에는 희노 애구 애오욕 7가지가 있을 뿐이니 측은 수호 사양 시비도 이 7가지 정에 포함된다. 자, 4단이 7정 안에 포함이 된대요. 7정이 4단을 포함한다. 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써봅시다. 갑은 누구라 했었죠? 갑은 양명학, 을은 이황, 병은 이이,
각각이 서로에게 비판하는 내용 나와 있네요. 그죠? A, B, C, D, E, F는 없고요. 자,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봅시다. A가 뭔가요? 양명학이 이황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황과 이는 둘 다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봅시다.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이 양지라는 개념은요, 그 맹자에게서 온 개념인데, 양지라는 것이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어요. 다들 성선설, 맹자를 계승했으니까 성선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악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선하게 태어난 그것을 욕심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가렸기 때문에 이 보석과 같은 선한 본성이 진흙탕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걸 뿐입니다. 자, 가려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맹자의 후계자들, 성선설의 후계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욕심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 악한 인간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자, 가려지지 않으면 간과 안 해요. 자, 목이 굉장히 아픈데 자 2번 가봅시다. 자, 마음은 자 B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즉 성리학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음은 곧 성이고 이이며 도덕 실천을 주재함을 간과한다. 자, 당신은 양명학은 마음이 곧 성임을 모르고 있지? 아니요? 심증리인데요? 곧 리이고 도덕 실천을 주재하는데요? 내 마음에 부모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은 효성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실천만 하면 되고 형제 자매가 어려워하는 걸 보면은 또 이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심증리 간과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황 이 이제 주의에 있어서 즉 성리학에 있어서 어떻게 해명되느냐? 이제 이 마음과 성의 부분은 이제 심통성정으로 해결하죠. 심통성정. 자, 일단은 틀린 거고 부가 설명을 더 해볼게요. 이황 이 그리고 이제 성리학 심 나의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 본성이 있다. 마음 속에 본성이 있어요. 성 무슨 본성? 선한 본성. 그리고 선한 본성인 인의예지의 사덕이 있죠. 그리고 본연지성, 기질지성으로의 측면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황, 이의가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 본성이 감정으로 이 한자를 왜 이렇게 못 써?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뭐다? 사단 칠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 성이다. 그러니까 성이 곧 마음이다는 말인데 마음이 곧 성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그 포함 관계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자,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자, 기가 바라는 근거는 이의 동정임을 간과한다. 자, C는 뭐냐면요. 이황이 이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네요. 자, 이는 뭔가요? 오로지 기만 바란다. 기발 이승 일도설. 발하는 것은 오직 기밖에 없고 리는 올라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황은 뭐다? 리가 바랄 수도 있고요. 리가 바라는 거는 사단, 기가 바라는 것은 칠정이에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가 이황에게 리의 동정임을 간과한다. 너는 리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는 기발 이승 일도설. 기만 움직일 수 있어요. 리는 그냥 거기에 올라타는 것일 뿐입니다. 말과 같아요. 말. 리의 동정을 간과합니다. 간과 안 해요. 그리고 이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단은 자 D니까 이황이 이 이를 비판하는 거네요. 사단은 리가 바라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임을 간과한다. 자, 이거 맞네요. 그죠? 사단은 뭐다? 리가 발해서 기가 겸사겸사 따라오는 거예요. 칠정은 기가 발해서 리가 올라타는 거예요. 즉 리의 동정, 리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부분. 이황은 인정하는데 이는 인정 안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천리를 자 양명하기 이의를 비판하는 거네요.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된다. 자, 양명학 왕수인이 친구랑 같이 그 주희의 가르침을 이제 떠올리면서 대나무에 가가지고 대나무를 계속 보고 있어요. 대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계속 보는데 이러면 도덕적인 그 이치를 알게 되겠지? 봐도 봐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야, 사물을 봐봤자 소용이 없다. 도덕적인 이치는 어디에 있다?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왜 엉뚱한 사물을 보고 있냐? 사물의 이치? 그런 건 경물치지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말을 간과하지도 않아요. 이도 어쨌든 이제 성리학 개성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을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데 4번이 아니라 이제 잠깐 뭔가 이상한데?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주희, 자 잠깐만요. 주희 같은 경우에는 자 경물치즈가 사물의 자 하늘이 모든 사물, 만물과 인간에게 리에 따라서 그 각각의 본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에는 리가 부여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이치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인간이 알아내는 것일 뿐이죠. 반면에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물의 본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사물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명학의 경물치지는요. 물은 사태와 사물을 이제 동시에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지 그 이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치를 얻게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이 부분이 오히려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건데 자 D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임을 간구한 이거구만. 자 아까 여기 신통성정 그렸잖아요. 사단 칠정은 성이 아니고 정이네요. 정. 자 지금 굉장히 그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이게 되게 뭐 정인 줄 알았어. 아까 성이라고 읽었겠지. 정과 성 요 한 글자 가지고 또 이제 틀렸다고 하게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보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23%. 자, 어디 보자. 자, 5번이 정답인데 실제로 4번을 많이 골랐네요. 저도 낚여버렸네요. 그죠? 그만큼 애초에 이황이 관련 내용이 그냥 원래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표현해버려 가지고 더 어려워졌네요. 그죠? 어려운 문제 인정합니다. 자,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악명학 내용이 되겠고 성이 아니라 정이다라는 거. 이걸 틀릴 수도 있죠 뭐. 자, 그 다음 15번 다음을 주장한 한국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한국사상가 오늘날 성이 되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을 이로 인을 만물을 나는 이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 천리 이런 것들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상제이며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그 이법적인 실체가 아니라 기로 구성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움직임의 원리일 뿐이다. 하늘은 뭐다? 상제다. 일종의 신적인 개념이거든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정약용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이는 사람의 공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자, 성략은 어떻습니까? 인의 예지가 인간의 본성에 당연히 갖추어져 있다고 봤어요.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정약용은 뭐죠? 인의 예지라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가지고서 영지의 기호를 가지고서 이거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입장에서 을과 병, 이황이이죠. 성리학 말하는 겁니다. 성리학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뭐냐? 방금 문제의 후유증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자, 순수한 기질을 타고난 것은 물론 좋죠. 근데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저마다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의 기호를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자 15번에 자 2번 이는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아닌데 그러니까 이법적 실체가 아닌데 너네는 모르고 있지? 라고 하는 비판 적절하네요. 자, 2번 되겠고 자 3번 이는 마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기호임을 모르고 있다. 성기호설 이제 성기호설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함 그냥 이게 있을 뿐인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성기호설만 보면 맞는데 인이 문제죠. 이는 뭐다? 공으로 성립하는 후천적인 거니까 낚시. 4번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짐을 모르고 있다. 자, 이 신독은요 혼자 있을 때도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내 행동을 조심한다는 건데 신독이 정약용만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 일반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선악 선택의 능력을 자주직권이라고 하는데 자주직권의 능력은 그 주어지는 게 그 자주직권은 행동을 해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에게도 해당이 안 되고요. 자, 5번 형구의 기호는 하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죠.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가 있다. 형구의 기호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좋은 향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 이게 형구의 기호. 이건 뭐예요? 인간도 가지고 있고 강아지도 가지고 있고 토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자, 인간에게만 있는 건 뭐다? 영지의 기호.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엮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3번을 많이 골랐네요. 아, 역시 요 인 여기에 많이 낚였겠구만. 이 14, 15번이 아주 낚시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 원래도 이 파트가 그냥 내도 정답률이 별로 안 높거든요. 근데 낚시를 아주 적절하게 배치해 놔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죠. 저도 즉석에서 풀다가 뭔가 이상한 거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나무에서 막 떨어지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16번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행운과 불운에 대해 담담하게 견뎌내야 한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냅둬라.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결론이 삼각형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듯이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이 90도 직각이 있단 말이야. 직각이 90도면 나머지는 합치면 무조건 90도가 되겠네요. 왜 그렇다? 삼각형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필연적이라는 거죠? 본성의 필연성.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스피노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신의 양태이다. 그쵸. 유일한 실체는 오직 신뿐이고 이제 자연이면서 신인 것이고 구체적인 자연물, 구체적인 인간들, 구체적인 사물들은 뭐다? 신의 양태, 신의 모드예요. 인간 모드, 강아지 모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달리했을 뿐입니다. 모두 그 본질적인 모습은 같다는 것이죠. 맞고. 자, 2번. 정념의 원인을 이해하면 정념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정념.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감정이 왜 이렇게 생겨난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은 감정이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에 담담해질 수가 있겠죠. 감정의 힘을, 정념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적절한 표현 되겠네요. 표현 자체가 되게 좋죠.
3번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면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로부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일종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산적 자연 그런 감정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무슨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 없이 로봇으로 살라는 거냐? 뭐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선택형 문제를 볼 때는 모든 어떠한 무조건 반드시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겁니다. 자, 4번 자연의 필연적 인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인과 필연적인 질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인과 필연적 질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여러분 뭐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력을 내가 거스를 수는 있어도 중력의 법칙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그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랑 그 스토아과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C는 자연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맞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의 그 신관하고 전형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번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배우고 때때로 맞게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쉽지. 자, 요거 이제 논어의 앞부분 나오는 거죠. 논어 이제 공자가 되겠네요.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하고 힘껏 도를 지켜야 합니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고 인의 의지입니다. 인을 강조하는 공자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림만 봐도 공자거든요. 그림만 보면 역시 노자 힘을 알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배움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쌓아갑니다. 막 쌓아가요. 그러나 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덜어냅니다. 비우는 거예요. 유교랑 완전 반대죠? 덜어내고 덜어내요. 무위에 이르면 이루지 못함이 없습니다. 무위이 무불위 노자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공자. 군주는 덕과 예법에 근거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맞고요. 자, 2번 뭐야? 그냥 맞으니까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2번 명분을 버리면 안 돼요. 정명사상이잖아요. 명분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충서의 도를 실현하는 건 맞습니다. 자, 3번 노자. 현자를 숭상하고 안 돼요. 현자를 숭상하시면 안 돼요. 왜? 현자들이 말하는 그 현명하다는 인간들의 지식은요.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이제 인위적인 지식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지식을 폐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지를 추구해야 돼요. 오히려. 4번 잃어버린 도를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맞는데 시비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아니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죠. 5번 인의를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해 수양해야 한다. 공자는 맞지만 노자는 아니네요. 자, 18번 사회사상가 갑을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의 재량권을 행사할 때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화주의적인 자유가 되겠네요. 공화주의.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이 간섭을 안 한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다. 노예인 상태면 언제 주인이 맘만 바꾸면 이제 간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구도 나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 타율성은 외부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외부의 노예가 되는 경향이다. 자유란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이제 근대적인 자유주의자가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공화주의. 자유인은 법의 지배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 자유를 중시하면서 비지배의 자유라면서 법의 지배를 하라고? 오히려 맞죠.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법에 따라 지배를 받기 때문에 특정인, 타인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법치가 중요하죠. 법치. 법에 따라 하자 이거예요. 자, 2번 간섭받지 않는 노예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주인이 맘만 먹으면 간섭할 수 있어요. 자, 3번 자, 불간섭의 영역을 넓혀야 개인의 자유의 영역도 넓어진다. 그렇습니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간섭 안 받는 자유이기 때문에 간섭 안 받는 자유의 그 영역이 넓어진다?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네요. 뭐뭐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다. 자, 뭐뭐로부터의 자유. 자, 뭐뭐를 향한 자유.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뭐를 향한 자유, 공화주의적인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 근대적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라고 구분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5번 갑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건 그냥 무난한 표현이죠. 국가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19번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대 한국 위정적사, 이제 온건계합화, 급진계합화, 실학사상, 동학, 증상교, 원불교 요 정도 나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봅시다.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일원상 원불교. 자,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좋습니다. 자, 이제 천재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상생에 들어서 해원상생 증상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한울님 시천주 동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근대 한국 사상가의 그 신흥 종교들 이 셋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그 고유의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각각이 그 유불도의 요소들을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데 나름의 고유의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기억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갑 원불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상들은 너무 어떤 사상은 물질 문명만 중시하고 어떤 사상은 정신만 중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다 이제 다 같이 추구하자 이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자 2번 증상교 원한을 풀고 작은 은혜에도 보답하는 삶을 살자. 해원 상생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번 동학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동학 농민운동 할 때 동학혁명이라고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하여간 그때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죠.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봉건제식으로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가자. 평등은 이 셋이 다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바른 수행을 위해 사회 문제에는 관심 있어야 되겠죠. 무관심 아닙니다. 되게 쉽네요. 자, 실제로 동학도 동학농민운동, 원불교 증상교도 사회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죠?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평등을 위한 여러 운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을평 5번 이상세계를 현세에서 실현하도록 이걸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그러죠. 자, 내세에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후천개벽은 그러한 이제 좋은 세상을 지금 현세에서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하네요. 그죠? 자, 20번 고대 서양. 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스토아커도 나왔네요. 소피스트는 간접적으로 나왔고 그럼 뭐 남은 건 이제 에피쿠로스인데 자, 일단 갑은 그렇다 치고 자, 쾌락은 맞네요. 그죠?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쾌락을 중시하고 고통이 없는 게 좋고 이제 에피쿠로스. 자, 서양 사상가 근데 근대 서양 사상가 행복은 쾌락을 그리고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양과 질 모두 측면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존, 스튜어트, 밀 되겠네요. 그죠? 질적 공리주의자 밀. 자, 기억 봅시다. 자, 모두 부정의 대답이에요. 모두 노라고 해야 돼요. 기억. 행복해지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예스. 우리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살자. 공적인 일 관심 갖지 말자. 존 스튜어트 밀은 노. 공리주의자니까. 자, 그 다음 니은. 일단 기억은 X. 자, 니은. 자, 쾌락은 추구해야 할 선이고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인가? 그쵸? 이건 뭐 예스 예스네요. 예스 예스. 뭐야? 그러면 바로 그냥 니은도 아니면은 답은 5번이네요. 디귿. 행복한 삶과 도덕적 삶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행복과 도덕은요. 별개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행복과 도덕은 밀접합니다. 그것이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리을. 정신적 쾌락을 위해 육체적 쾌락을 배제해야 하는가? 이제 육체적 쾌락 전부 다 금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습니다. 5번 디귿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 굉장히 그 저하된 컨디션 하에서 이제
문제를 즉석에서 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황 이 문제 쪽에서 이제 오류를 낼 뻔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같이 달려온 우리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3 모의고사, 고3의 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 치고는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온 편인데 성적이 좀 낮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여름방학 때 사회탐구 과목도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편히 쉽시다.